야, 오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데 속보래요. 속보를 딱 봤더니 대통령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속보하면 와, 그 큰일,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큰일을 벌이셨더라고요. 벌어진 게 아니고 큰일을 벌이셨습니다. 대통령이. 선정적.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예. 정책을 가지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딱 하는 게 뭐 물론 대통령 된 이유는 처음이지만 예. 대통령실 옮기겠다. 그거 직접 브리핑한 어, 이후에 처음이다. 그 이후에 예. 또 그때는 이제 그저 도어 이뒤. 스태핑도 했으니까요. 아, 그 네, 네, 이후에는. 네. 근데 지금 이제 총선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신다면 예, 예, 이건데, 예.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충격이었죠. 우리도 산유국이 되는지 아는데 많은 이제 그러니까 멸콩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정도 뭐 연세 되시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 76년도였죠. 네네. 1976년도에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이제 포항 앞바다에 예, 예. 우리가 산유국 76년. 76년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 기대 실망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칠광구 또 한일 뭐 아, 같이 그렇죠. 개발하는 예, 예. 부분도 공동 있었는데 개발. 이번엔 정말일 것이냐? 음흠.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고 그때보다 기술력이 월등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아, 상대적으로 지금 뭐 그 기술력 그때처럼 어리버리하지 않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뭐 가능성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20%는 충분히 이상이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전체 양을 본다면 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현실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20%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게 아까 맞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오늘 또 부랴부랴 부랴부랴 공부를 해봤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예, 공부를 해봤는데 그 유전과 관련된 시추에서 경제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석유가 있냐 없냐가 더 아니고 가스가 있냐 없냐도 아니고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추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뭐 오늘도 다 정부에서 발표했더군요. 5기가 필요한데 시추봉이 뚫을 수 있는 곳들이 근데 한 번당 1,000억 원이 들어가니까 5천억 원이 매몰 비용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매몰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천억 원보다 훨씬 더 수십 배의 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벼락 공부를 해봤더니 2%여도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가능성이 경제적인 어떤 유전이 있을 수 있는 게 2%래요. 아, 전체에서. 그럼 외국 자본이 지금 투자를 약속했다라는 부분은 2%를 겨냥해서 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20%라 그러면 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퍼센티지를 얘기한 거다. 음. 그러니까 외국 자본도 이야기하고 미국의 어떤 지금 회사가 탐사를 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제성까지를 보통은 포함한 그러니까 경제성이에요 중요한 거. 그렇죠. 경제성이 없는 그런 거는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사실 그걸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60년도부터 그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한 2년 뚫은 거예요. 그게 한 2년 정도 74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76년도에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추적한 기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걸 추적해서 그 탐사 보도한 사람 조갑재입니다. 이것도 했어요. 이걸 국제신문이 있을 때, 어. 국제신문 기자에 있을 때 이걸 정말 철저하게 파헤칩니다. 그래갖고 거의 논문 수준의 뭐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거의 논문 제목. 한국의 석유 개발 비공개 자료 분석에 의한 전망과 제안. 논문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산케이가 이거 봤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갑재 기자가 그때 당시에 뭘 밝혀내냐면 모든 그런 이 공부를 하고 탐사를 하고 다 인터뷰를 해서 결론이 3천만 배럴이 고작이다. 아무리 잡아도. 그게 굉장히 큰 것처럼 이번에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3천만 배럴이면 뚫어도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그게 왜냐하면 뭐 퇴적층, 그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퇴적층, 신생대 3기층이 그 앞바다가 그렇대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군요.
어떻게 상공유자에 나오는가요? 경주 앞바다에 사흘 동안 불길이 잡히질 않더라. 음. 이 대목이 삼국유사에 실제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뭔가 있긴 있어. 그런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주장하는 아까 어쨌든 이 정부 측 발표로는 20%에서 경제성이 있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20%. 이 특검이나 이 좌파들의 이런 뭐 이 탄핵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반가운 뉴스였죠. 그렇죠.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뉴스들을 정말 이 정밀하게 네. 가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럼요. 제가 또 하나 이 문제가 나와서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 세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부세나 네네. 지금 교육세 부분을 이재명이 최근에 장외 집회를 하면서 생활 민생을 챙긴다라는 의미로 연금 뭐 25만 원 살포 이런 종부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당하기만 했어요. 네. 여당이 네. 종부세 부분을 바로 치고 나갔거든요. 네. 종부세 좋다. 폐지하겠다. 정리하자. 어. 그다음 이 상속세 정리하자. 민주당 말을 못해요. 이렇게 강하게 좀 나가줘야 된다. 네.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네. 25만 원 살포 이야기가 나오면요. 네. 이거 경제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하시지 말고 네네. 더 강하게요. 네. 그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느끼면 민생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 개혁하자. 국회의원 세비부터 낮추자. 그렇습니다. 9명 보좌관 줄이자.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좀 이제 나가줘야 아무리 속상이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우리한테 꿈이 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정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의원 입법안 있잖아요. 여당은 사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192석이 그걸 반대해서 못 통과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걸 해야만 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철학을 반영하는 안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김치찌개 끓여줄 때 기자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면 앞으로 자주 국정 브리핑에 나서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 브리핑에 오늘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추를 해봐야 알고요. 시추해서 나오는 것을 또 상업 개발로 할 수 있느냐. 시추해서 나오더라도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추해서 나온 건 맞아요. 시추해서 나왔답니다. 근데 그만큼만 딱 나온 거예요. 경제성이 제일 문제죠. 한 드럼통만 딱 나왔대요. 처음에 더 이상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참 깝깝하죠. 그리고 상업개발 시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A 공구와 B 공구가 아니라 B 공구에서 시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추에서 나왔더라도 그게 얼만큼 있는지 상업개발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저도 믿고 싶습니다. 산유국의 꿈.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했을 때 경향신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초를 흥분시킨 용꿈 낭보 석유가 나왔다. 큰 제목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2035년까지 뭐 이어진다고 하지만 일단 시추는요 늦어도 내년 가을, 내년 뭐 초겨울까지는 시추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그 직접 발표를 하고 5천억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이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온전히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리스크를 안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산유국의 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아리백인이 뭐 운운하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탄소 뭐 문제로 석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석유값은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이 감산을 통해서 계속 석유값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가스와 석유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고유가의 시대에 우리가 버티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재생에너지나 혹은 또 다른 먹을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 김정숙 우리 정숙이 누나 아유 정말 한건 해내시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님께서 아이고야 영부인 단독 외교의 첫 성과라고 했었는데 이게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홀라당 다 드러났다고요? 이게 좀 뭐
저 주말에 아주 그 인터넷 댓글도 많이 네. 올라오고 그 주말에 아주 뉴스가 된 그 핫 뉴스가 된 건데요. 핫뉴스. 예. 이게 원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본인의 회고록에서 영부인 단독 애교 아주 의미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야 이래서 이제 이게 자꾸 살살살 커지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제 뭐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이 이제 문체부로부터 당시 문건들을 다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이게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배현진 의원이 터준 건데 기내식비 항공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 인도로 가면은 비행 시간이 8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기내식이 2번 나와요. 갈 때. 그러니까 메인 식사가 한 번 나오고 도착하기 전에 간식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럼 2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올 때도 똑같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럼 4끼잖아요. 네 4끼. 4끼인데 이 수행원이 한 40명 갔다고 봤을 때 뭐 정확하게 한 38명인가 그런데 40명이라고 하면 네, 40명이라고 봤을 때 4끼니까 446, 160끼가 나옵니다. 그럼 6,200만 원이 기내식비니까 6,200만 원을 160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 44만 원. 그렇지. 한 40여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끼에 40여만 원인데 헐. 한 끼에 40만 원 드셔보세요. 야, 제가 머리 털라고 딱 정말 제 그 모임에 딱 한 번 갔는데 뭐였냐 하면은 일본에서 아침에 삿포로에서 모든 그 식재료를 대한항공으로 싣고 와가지고 네. 이게 호텔에서 하는 제가 진짜 머리 털라고 그런데 처음 가봤는데 서울 롯데 호텔 꼭대기에 모모야마라는 일식 식당이 제 머리 털라고 제가 처음에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서 와인 수십 종 다 있고 뭐 쫙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한 4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도대체 거긴 금가루를 발랐습니까? 도대체 아니, 1인당 1인당 40만 원. 44만 원? 네. 간식 아까 한 끼는 정식이고 한 끼는 또 간식인데. 간식이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4끼를 다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1인당 한 끼당 40여만 원인데 한 끼당 40만 원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소를 잡아야죠. 네, 소를 잡아서 스테이크를 좀 썰고 네. 그죠? 그다음에 러시안 랍스터 뭐 이런 거 좀 드시고 그리고 아주 비싼 고가의 와인 마시고 또 뭐 필요하면은 발렌타인 30년 조니워커 블루 이런 걸 마셔야 40만 원이 나온다고요. 아, 진짜 4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 그렇죠. 기내식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문재인의 회고록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을 했는데 무슨 개장이야. 지금 기공식이지. 하나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뭐지? 개장이 아니고 처음에 그 우리가 기공식.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 개장 행사에 참여했다. 개뿔 무슨 개장이야. 이어 이 이야기를 소상히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 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는 댕댕이 소리를 댕댕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멍멍이 예. 멍멍이 소리를 지금 하셨는데 이게 국민한테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악의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의적으로 정확하게 팩트를 밝혀낸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밥값도 문제지만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을 누가 어떻게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공식이기 때문에 그 허황우 기념공원은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뭐 예를 들자면 뭐 횡평 한우 축제. 그렇죠. 맞다. 그렇게 하면 예를 된다. 들면 뭐 강화도 만이산 무슨 축제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김해 허황우 축제.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잖아. 지방에 한 네. 그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네. 그 기공식 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왜 대통령 영부인이 가냐고. 개장식도 아니고 그냥 이제 첫 삽 뜨는데 삽질하러 갔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도가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김해 네. 허씨가 이제 이 족보상 쭉 찾아가 보면 인도하고는 관련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DNA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도 아니랬는데 그러면 뭐 문체부 장관이 가주면 좋은 거죠. 차관 정도만 가도 됩니다. 차관 가도 돼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인도 쪽에서 처음에 초청하기로는 외교부 쪽에 외교부 장관이 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유, 외교 장관이 그건 안 되니까 문체부 쪽으로 이렇게 핑퐁을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핑퐁을 받은 문체부에서 그럼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는 고민정 전 의원도 거짓말했어요. 네. 그 당시에 요 대목에서 김정숙 당시 영부인이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 또 이제 이게 문건이 나왔죠. 그 배현진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문체부를 통해서 받아보니 그때 수행단 명단이 나왔는데 제일 위에 도정환 문체부 장관 수행단장 그리고 바로 밑에 김정숙 특별수행관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수행. 우리 경상도 말로 특별수행관. 특별수행관. 그러니까 대빵이 김정숙이가 아니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페이퍼 상에는 대빵은 김정숙이 아닌 거죠. 그렇죠. 대빵은 도정환 장관이고 장관.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가는 것은 대빵은 문화체육부 장관 행사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빵인데 지금까지 지가 대빵이라고 국민한테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영부인 단독 외교. 단독 외교라며. 그런 그럼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영부인 단독 외교에 도정환 문체부 장관이 수행했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방송된 이 화면을 봐야 돼요. 방송된 화면을 보면 항상 그 인도 측의 설명을 들을 때 김정숙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환은 좌측에 수행하는 것처럼 돼 있고 또 걷는 장면에서 보면은 항상 김정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맞아요. 딱 검은 선글라스 큰 거. 라이방. 라이방. 끼고. 그래서 그 화면을 보면 김정숙이 수행 단장 대표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화면에서 보면 도정환은 그냥 수행원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 상으로는 수행 단장이 도정환 문체부 장관으로 돼 있고 김정숙은 특별 수행원인데 그 페이퍼와 달리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행 단장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 타지마할 앞에서 사진 찍을 때도 김정숙 센터에 있고 도정환 그리고 이 주 인도 대사 내외가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권력의 사유한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캐딜락 아닙니까? 캐딜락.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딱 가면은 캐딜락 엄청 긴 거 에스컬레이드 이런 거 딱 하면은 거기에 비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또 막 그 여러 가지 막 큰 차들이 가요. 그럼 캐딜락 앤 히스 컨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딜락이 대빵이고 뒤에 이제 그 컨보이라고 하는 차들이 쭉 가는데 그게 옛날에 그 아마 미국 포드하고 캐딜락이 있는 우리 미국 저기 도시가 어디예요? 그 옛날에 파산도 했다가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가 드트로아라고 해가지고 물길이란 뜻이잖아요. 프랑스의 캐딜락이란 이 탐험가 이 사람이 쭉 그까지 와서 여기 좋다라고 하면서 머물면서 왔을 때에 그게 캐딜락과 그의 수행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도 대빵차는 캐딜락이고 그 뒤에 수행하는 차를 컨보이라고 이름 자체가 차 이름이 소나타 하듯이 컨보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그대로 하면은 원래는 도중환 앤 히스 컨보이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김정숙 앤 히스 컨보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사실을 국민들한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네, 주객을 전도시켰는데 그게 진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강변해 왔는데 이게 그 문체부 문건을 드러내니까 딱 걸린 거지. 딱 걸린 거지. 네. 근데 이제 또 이거 문체부 문건 위조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도 보면 네. 약간 팩트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엉뚱한 거죠. 소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존 볼턴이 자기가 그 옷 벗고 나와가지고 쓴 회고록에 문재인을 조현병 환자다 같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그 이제 존 볼턴이 한 일주일 됐나요? 네. 그 보도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이 공무상 만나 보니 현실과 이상과의 어떤 괴리가 심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게 조현병 증세
있지 않나? 조현병이란 게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정신분열이죠. 현실하고 이게 환상을 구별 못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 아.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식혜를 마시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렇네. 분명히 대빵은 도종환이었는데 내가 대빵이었다. 그 똑같네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방송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지금 단독 보도라고 해서 종편들도 많이 방송을 했어요. 이번에 주말에. 단독 화면을 쭉 지켜보시면은 그 행사의 주비는 김정숙이에요. 맞아요. 항상 보면 인도 사람들이 김정숙 옆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도종환은 옆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시점이면은 도종환이 양심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하죠. 왜요? 그거 했다가 또 혼날 것 같은데. 혼나더라도 일국의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해가지고 내가 수행단장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갔더니만 내가 나를 꼬봉 취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종환이? 그렇다면 민주당 탈당해야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게 그 밥값이 한 끼에 43만 8천 원, 약 44만 원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의혹이죠? 하나는 구체적으로 지금 해외에 이 나갈 때에 실제 그 급에 따라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식사의 그 정해져 가격도 있죠. 정해져 있는데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가나 다랄 때 나군에 속하고 출장 식비는 장관급의 경우에 1인당 13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만 8천 원 되는 것인데 기내식만으로도 이걸 훌쩍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1등석에 미국 갈 때도 나오는 게 와인도 좋고 한다고 해도 한 10만 원, 10몇만 원 정도 된다는데 13만 원에서 15만 원. 그렇죠. 그 네. 정도가 된다는데 이 정도 40만 원이 넘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와인 중에 최고급 그랑크리를 넘는 그런 와인으로 술 파티 정도 하지 않으면 이제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항공기 여행을 다녀보면 네. 주로 우리 뭐 이코노미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내식 도시락 딱 하나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거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도시락 뭐 근데 아니면 뭐 비빔밥. 뭐 1등석이나 특등석을 가도 일단 기본 세트가 일단 도시락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 형태로 나오는데 4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을 의심하는데 분명히 이건 고가의 와인이나 고가의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을까. 고가의 와인일 가능성이 높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위스키 암만 비싸도 우리나라 30만 원 하면은 떡쳐요, 떡쳐 한 병에 거기에 30명인데 병당 병나발 물었다고 해서 그거 다 해봤자 얼마 된다고? 사실은 위스키를 한 병을 다 먹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와인을 마셨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아주 그죠. 예. 그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과연 밥으로 먹었을까?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 의혹 수준인데 의혹 수준입니다.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네, 팩트는 아니고 의혹 워낙 수준인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 돈을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렇지. 뭘 싣고 왔다 갔나? 네. 뭐 왔다 갔다 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죠. 뒷돈으로 이걸 그 비자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게 고액이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출장비가 약 한 3억 7천, 네. 뭐 거의 4억 가까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기름값, 예. 항공기 기름값. 6,500만 원 정도. 예, 6,500만 원인데 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요. 그건 땅도 기본 견적이 드리블. 나오니까. 그런데 그거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게 기내식 6,300만 원. 6,300만 원. 그래서 6,300만 원치를 다 먹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뭐 소를 몇 마리 잡아도 러시안 랍스터를 왕창 실어 가도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약간 뭐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예.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죠. 그런지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한항공이 이 그 계약을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2억 8천인가? 처음에 그 정도로 계약을 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질 않고 있대요. 음.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거 국회가 대한항공 통해 가지고 그 구체적 상세 내역 밝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거를 지금 주말에 저희들이 사실 주말 사이에 뭐 평일에도 이 언론 보도를 쫙 저희들이 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조용해요. 이 대한항공 예. 관련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문재인 측이나 해서 뭐라도 한 마디 할 텐데 음. 아주 입을 싹 닫고 있죠. 음. 그래서 더 수상해지는 거죠. 음. 더 수상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밝히는 대책을 지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우리 김 여사 특검 종합 선물 세트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준비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상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윤상현 의원이 요즘 아주 열일하시더라고요. 아, 여러 가지 네. 뭐 당 대표 나오려고 그런지 몰라도 아니, 아주 열심히 하셔요. 요즘 보니까 그 어. 김민전 의원도 한건했지만 그 뒤로 윤상현 의원이 지금 엄청 언론을 쫙 예의주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어. 지금 김정숙 관련 특검을 종합 세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지난 주말에 이 대미를 장식한 것이 김정숙 특검을 세트로 하자. 특검. 종합 선물 세트 완전히. 5가지가 다섯 지금 가지, 준비가 다섯 가지. 돼 있다는데 네. 한번 제가 한번 좀 볼까요? 5가지가 무엇인지. 자, 여기 김정숙 특검 잠깐만요. 우리 그게 요번에 그 인도 갔다 온 거. 여기 있다. 예. 특검 수사 대상 5가지. 빅5.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그렇지. 첫 번째예요, 이게. 예. 두 번째,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관봉권으로 예. 도장 탁 찍었는 한국은행 도장 찍은 거 아니냐. 국정원. 국정원. 그렇죠. 특수활동비. 또 세 번째, 청와대 경호원 수용 수용. 강습 의혹. 수용. 요즘 뭐 경호처 직원. 그렇죠. 경호청 직원. 또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프랑스 사람이래. 딸. 네. 그 양모 씨의 딸. 딸이 그리고 국적이 프랑스 프랑스어로 사람인데 지금 출국 보안- 정지돼 있습니다. 보안 시설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딸 문다혜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제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 음. 서모 씨가 그 전혀 항공 관련 사업체에 근무 경력도 없으면서 그 이스타 제식입니까? 그 이상직 전 의원 네. 거기 관련 태국 항공사로 취직이 됐잖아요. 하이스타전. 예. 그 과정에 이 양모 씨의 딸 그 사람하고 어떤 금전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대가성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의혹이 있고 또 경호처 직원 그 수용 강습 그렇죠. 이거 뭐 저 대표적으로 권력에 사유합니다. 경호처 직원이 그 경호하는 업무를 해야지 왜 수용 강습을 하냐고. 그 경호처 직원도 여성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옷값 이 김정숙은 그동안 제가 며칠 전부터 김정숙 씨를 그냥 김정숙 씨로 부르기로 정숙이. 했습니다. 예, 여자라는 저도- 말을 붙이긴 않고. 저도 이제 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그 KBS 뭐 MBC 이 메인 방송을 주로 하다 보니까 뒤에 꼭 그 전직 존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품격 하니까 있게. 별로 안 좋아하셔요. 제가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정숙이라고. 우리 국풍님 국힘 답답했는데 두 분께서 시원하게 논평해 주시니 좀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멸콩.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항상 보내주시는 분만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뭐 더 이렇게 릴레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TV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 주변에 있는 이런 5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주 빅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2대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이나 뭐 조국당 쪽에서 특히 뭐 조국당 쪽에는 뭐 길을 쓰고 반대하겠죠. 이 김정숙 관련 특검 요구는 국힘 쪽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된 것만 봐도 이거 너무 이 의심투성이잖아요. 예.
사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음. 언론 보도 난 거 보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음.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가짜 뉴스였지만. 음. 근데 이건 지금 김정숙 관련 이거는 가짜성 뉴스가 아니고 지금 배현진 의원이나 박수행 의원이 문체부를 통해서 입수한 문건이란 말이에요. 공문서를 위조라고 하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재명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체부에서 나온 공문서는 뭐 수행단장은 도정환 문체부 장관, 네. 수행원 김정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수행원이면은 특수 임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수 임무 어떤 특수 임무? 어떤 특수 임무? 좀 그런 설명을 해보시라고. 특수 임무가 어떤 특수 임무인지. 뭐 북한 사람 만났나? 그 특수 임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타지마할 전 세계적인 타지마할에 가서 다른 관광객들 싸그리 옆으로 치운 다음에 사진 하나 찍는 게 특수 업무였습니까? 그러니까 특수 임무가 되려면 한 국가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특수 임무를 가지고 갔으면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면 K9 자주포 30기 구매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특수 임무 그렇죠. 그런 거라면 6,200만 원 먹어도 돼. 그럼 예.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는 뭐라고 대한민국이 하겠어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나라인데 특수 임무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쉽게 하면 인도 먹방 관광 여행 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국민들이. 참 이름 갖다 붙이는 거는 어찌 그렇게 잘하는 건지 참 특수 임무 관광과 독사진 야 예쁜 마녀임 이게 대통령은 이멜다 친구 되멜다 김혜란님이 아주 네. 재밌는 말씀을 하시네요. 예. 오 인도미 슬픔 가야 문화로 포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지난번에 저 그 부분이. 얘기 하셨잖아요. 저 부분이. 예. 왜냐하면 예. 대통령 전용기는 함부로 띄우지 않아. 한국 영토기 때문에 예. CIQ를 통과하지 않을걸요 아마. 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교 행랑에 뭘 담아 들어가지고 모르지. 지금 봉하마을에 갖다 놨는지. 그러니까 성남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면 통상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게 되면 네. 법무부 심사대 가서 도장 맞고 그렇죠. 자 출국 입국 도장 맞고 그다음에 세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지 네. 어떤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지 기본적으로 인스펙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전용기는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구축함, 우리 함정들은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 CIQ가 없어요. 그러면 전용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나갈 때 들어올 때 CIQ를 통과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지 어떤 물건을 들고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거기도 미국 갈 때 외교 행랑에 돈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에 자기 애들 맨하탄 바라보는 뉴저지 쪽에 몇백만 불짜리 집 사줬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왜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나 조사를 거부하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민주당 요즘 달아놓은 현수막 보셨죠? 예.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그러면 똑같아요 이거. 그들이 말하는 용어에 따르면 이 김정숙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반대하는 게 범인이지. 뭐. 자기들 말에 따르면.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검이 힘들다면 국민 감사를 청구해도 됩니다. 시민단체나 일반 개인이 김정숙에 대한 이런 거 의혹이 있다. 국민 감사를 청구해도 돼요. 그럼 국민 감사 청구하려면 300명 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써주면 몇콩 되죠. TV 시청자만 한번 그거 국민감사 청구 한번 할까요? 국민 감사 청구해서 아, 우리 국민감사 300명. 청구 운동 한번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뭘로 했었냐 하면은 타진요로 찍었습니다. 타진요. 사진요.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타진요. 그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블로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진요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해서 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또 이게 사람이기도 했었었는데 저도 방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타블로가 아니고 타지마할의 진실을 타진요.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타진요. 어유 원더우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아다닐 수 있는 우리 커피 한 잔 얘기 한번 하시죠. 자, 커피 여기, 커피 한 10잔 열잔, 예, 열잔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예, 우리가 이게 감사합니다, 딱 원더우먼님. 제목 이름이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 아침에 올렸는데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김정숙, 문재인 두 분께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 아니면은 진짜 당신들이 무고하고 당신들이 갖는 것이 기공식이 아니고 개장식이면은 개장식 사진 한번 내놓고 그거부터 팩트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지금 공군 2호기 달았는데 거기에 대통령 휘장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인데 대통령 공고 7호 대통령 표장 휘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은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전용기에는 달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할수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군대로 치면 우리 대장이 육군 대장이 7명이 있거든요. 그럼 대장이 포스타 앞에 포스타 빨간 배경에 별. 별 4개 달잖아요. 거기에 쉽게 하면 중대장, 대위 이런 사람이 타고 갈까 민간인이 타고 간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지. 분명히 별 4개 해놨는데 알고 봐 타고 왔더니만 마누라 같았어. 그런 거죠. 그런 거.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사칭한 거지. 사칭한 거지 지금. 예, 전용. 아니 대통령이 위임장이라도 써주든가. 오히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사모님이 이효 여사. 유엔 이효 여사가 갈 때는 실제로 대통령의 특사 자격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타는 거 그런데도 민간 항공기를 타고. 민간 항공기를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뭐라고 타지마할에 가서 관광하러 가면서 무슨 특별 임무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게 특수 임무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희호 여사, 이희호 여사님은 여사님 자를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민간 항공기를 예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경호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지정된 그렇죠. 장소 예약을 하면 되니까. 그럼 출장비 얼마 들겠어요, 그거? 그렇죠. 뭐. 출장비 얼마 들지 않는다고요. 예. 그 현지에 가서 또 우리 주미 대사가 알아서 뭐 이 에스코트를 하면 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대통령 영부인의 품격이지 그런 게. 그렇죠. 예. 김정숙처럼 이게 뭔 대통령 영부인의 품격이에요 이게. 아니 예전에도 보면 해외에 가거나 하면은 문재인은 뒤에서 어버버 하고 있고 근데 그 레드 카펫에 자기는 앞에 하면서 앞에 막 이게 그렇게 갈 때에 자기가 대통령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 권력의 사유화죠. 예. 사유화. 권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 투표를 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예. 김정숙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엉뚱한 데 쓰이게 되면 그게 권력의 사유화인 거예요. 예. 이게 타진요.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카페 하나 만들까요? 국민감사 청구. 네,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 청구하면 타진요. 네. 국민감사 청구 한번 해봅시다. 300명 모이면 네. 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자들하고 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러면 TV에서. 그러면 그 감사원 쪽에서 이거는 이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예. 국민감사 청구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감사 청구 쓰지 뭐 내가. 아니, 잘 쓰실 것 예. 같은데. 예. 쓰고 제가 뿌리지 뭐. 좋아, 어? 좋아. 응? 타진요 콜. 타진요 딱 되잖아요. 타지마할의 진실을 요구한다. 사진요. 네, 타진요. 좋은데? 얼마나 좋아. 딱 쏙 들어오잖아요. 좋은데요? 네. 합시다 막. 합시다. 하이시더. 예, 예, 예.